안녕하십니까. 살충제 계란 해가지고 시끌시끌하지요. 그래서 오늘은 친환경 유기농 이거 과연 믿을 수 있나, 허와 실은 뭘까, 이거 한번 살펴볼까요? 농약을 많이 친다 뭐를 한다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찾는 게 유기농 아니면 친환경 이런 걸 찾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계란에서 보듯이 친환경 마크를 단 여러 곳에서 유해 물질이 나왔다 이거예요. 살충제 성분이. 그런데 처음에는 한두 군데 그러더니 조사를 해 감에 따라서 전국 곳곳에서 나오고 있네요. 전국 곳곳에서. 이제 여기에서 문제된 게 이제 피프로닐 이제 이것인데, 여기다가 다시 에톡사졸, 이거는 이제 식물성 살충제라 합니다. 이것이 또 검출되었다. 이제 대전 산란계 농장인데요. 그래 가지고 사람들이 지금 걱정이 많습니다. 계란 많이 들어가는 곳이 마요네즈라든가 빵이라든가 계란 여기저기 참 안 들어가는 곳이 없죠.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너나 할 것 없이 많이 그동안에 먹었다 봐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저렇게 약을 치고 뭐 하는 것도 일종의 유행이거든요. 그렇다 보면은 어느 한 곳에서 쳐서 효과를 봤다 하면 이곳 저곳 또 치게 돼 있거든요. 이제 조사해 보면 얼마나 많은 곳에서 그렇게 했는지 이제 나오긴 나오겠습니다만은, 또 그러다 보니까 이 유기농 이거 믿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비료 이거 들어봤습니까? 유박비료. 유박비료를 이제 설명하기 전에 유기농 농법에서 어떻게 해야 유기농이 되는가, 이 상식이 있습니다. 원래 유기농을 제대로 하려면 산에서 퇴비를 비워다가 그 퇴비를 충분하게 썩혀 가지고 1년 2년 계속 3년까지 토심을 돋구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 유용한 그런 미생물도 많이 번식하죠. 땅이 숨을 쉰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배추라든가 이런 걸 심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 배추가 굉장히 싱싱하고 푸르고 달콤합니다. 먹어보면 쓴맛이 없고 달콤해요. 그리고 병이 안 듭니다. 그렇게 땅 토심이 좋으면 이 식물은 병이 없어요. 저항력이 강해지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 자꾸 비료를 써가지고 땅 토심이 나빠진단 말이에요. 특히나 연작을 계속 하게 되면은 영양이 제대로 없으니까 거기에서 재배한 식물들은 병이 듭니다. 그럼 병이 들면은 또 뭐를 해야 되겠습니까? 농약을 쳐야죠. 그래서 농약이 자꾸 진한 농약을 칠 수밖에 없다. 토심이 나쁘니까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유기농을 하려면 정말 노력과 힘이 들어요. 퇴비 비워다 썩혀 가지고 그걸로 땅 토심을 증가시켜야 되니까 그게 얼마나 힘듭니까? 자, 그런데 지금 누가 퇴비를 피워다 그렇게 할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산에 나무를 줄기 같은 거 많죠. 그런 거 갖다가 전부 분쇄해 가지고 톱밥을 만들어 가지고 썩혀 가지고 토심을 높이든지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사람이 누가 있냐 이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편리하게 하는 것이 유기농 비료 해가지고 나오는 게 있죠. 그 중에 이제 유박비료라는 게 있습니다. 유박비료는 피마자, 참깨, 들깨 이런 기름을 짜거나 찌꺼기로 가지고 비료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게 싸다고 그래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특히 문제된 게 피마자 아주까리입니다. 피마자 유박비료, 이건 맹독 물질인 리신이 들어있다고 그럽니다. 이 리신 이게 치명적이라죠. 그래서 이 유박 비료를 이제 사용하다 보면은 동물들이 그걸 주워 먹고 죽는다 이거예요. 그 유박 비료 먹으면 동물들이 죽어요. 그 안에 니신이 들어 있으니까 청산가리보다 더 위험하다는. 그런데 그런 것을 뿌려 가지고 유기농 농사를 짓는다. 글쎄, 그 식물 속으로 빨려 들어가지 않을까요? 이런 의문이 들죠. 그렇지 않고 또 다른 유기농 비료를 사용한다 하더라도 유기농 비료를 만드는 재료가 뭐겠습니까? 그게
여러 가지 음식물이라든가 축산 분뇨라든가 아니면은 또 나무를 분쇄해 가지고 한다면은 여러 가지 생활 자재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뭐냐? 중금속이 섞일 수 있다는 거죠. 중금속. 그리고 축산 분뇨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발효시켜 가지고 이렇게 썩히는 겁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만드는 또 유기농 비료는 세균이 감염돼 있을 수 있다. 충분하게 발효시키고 썩혀야 되지만은 급하게 생산하다 보면은 100% 썩히고 발효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것이 세균 감염이 될 수도 있고 아무튼 중금속이 함유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생활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라든가 자재 이런 걸 활용한다 보면은 그럴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유기농 비료는 결국은 우리가 사용하는 나무라든가 이런 자재를 활용할 수도 있고 또 음식물 쓰레기 활용할 수도 있고 축산 분뇨 활용할 수도 있고 이런데 이 경우 관리를 철저히 하지 않으면 중금속이 함유되고 또는 항생제 같은 것도 거기 같이 포함될 수도 있고 여러 문제가 생긴다 이 말이에요. 세균도 있고 정말로 제대로 유기농 비료 만들려면 아까 언급했듯이 산에서 나무를 자르고 가지치기 하고 이런 걸 갖다가 대량으로 톱밥을 만들고 이래 가지고 썩히고 발효시켜 가지고 비료로 만든다면 좋겠지요. 그런데 그렇게 다 해지겠습니까? 이래서 유기농 비료가 차치이다면 중금속 덩어리가 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옛날부터 많습니다. 이제 검사 같은 거, 감독 같은 거 굉장히 많이 잘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유기농 비료가 만들어졌냐 여기에 의해서 어떤 경우는 일반 비료보다 훨씬 나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죠. 그리고 내가 이런 이야기 또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제 정말로 유기농 이 근사치로 정말 약을 좀 적게 치고 이렇게 하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내가 어떤 아는 분도 논농사 짓는데 비료도 다른 데보다 훨씬 적게 준다 그러더라고요. 농법을 이제 그렇게 해서 비료도 다른 데 5번 뿌리고 1번 뿌린대요. 그리고 당연히 농약도 엄청 적게 치는 거죠. 그러니까 최소한으로서 농사를 지어낸다 그래요. 이제 그렇게 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그게 나는 볼 때 오히려 정직하지 않냐? 그것이 오히려 훨씬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원래 유기농 하면 좀 비싸잖아요. 뭐 2배까지도 받을 수 있고 그러니까 또 그만큼 노력이 들어가고 애를 먹으니까 더 받아야 돼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을 이용해 가지고 수익은 내는데 실제 유기농이라 할 수 없는 것도 많지 않냐 이런 이야기죠. 전부 정직하게 유기농이 된다면 좋지만 이번에 계란 파동도 그런 거 아니에요. 친환경 하면 돈을 더 받아요. 그만큼 조심해서 생산하는 거니까 더 받아야 마땅해요. 그런데 그런 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수입은 더 올리고 생산은 엉터리라고 그런 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기농 농작물도 그러지 않으리란 법은 없다 이런 것이죠. 모두가 정직하게 유기농 농사를 짓고 그 유기농 농사가 아니라면 그저 저농약 농사다. 이렇게 내걸고 해야 마땅치 않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유기농 농작물을 좀 더 주고 사 먹느냐 아니면은 그냥 그런 거 안 먹고 좀 농약 적게 친데 사 먹느냐 이렇게 선택을 또 할 수는 있습니다. 또 좀 돈이 좀 있다면은 2배, 3배, 4배를 주고라도 정말로 농약 안 치고 제대로 유기농 농사 짓는 데하고 재배 그 계약을 해가지고 또 먹을 수도 있고 그러겠죠. 자, 오늘은 유기농 농법 허와실 그건 믿을 수 있겠냐 이 부분을 이야기해 봤습니다. 계란 파동도 있고 그러니까요. 감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편리하게 하는 것이 유기농 비료 해가지고 나오는 게 있죠. 그 중에 이제 유박비료라는 게 있습니다. 유박비료.
유박비료는 피마자, 참깨, 들깨 이런 기름을 짜거나 찌꺼기로 가지고 비료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게 싸다고 그래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특히 문제된 게 피마자, 아주까리입니다. 피마자 유박비료, 이건 맹독 물질인 리신이 들어있다고 그럽니다. 이 리신, 이게 치명적이라죠. 그래서 이 유박비료를 이제 사용하다 보면은 동물들이 그걸 주워 먹고 죽는다 이거예요. 그 유박비료 먹으면 동물들이 죽어요. 그 안에 리신이 들어있으니까 청산가리보다 더 위험하다는. 그런데 그런 것을 뿌려가지고 유기농 농사를 짓는다. 글쎄, 그 식물 속으로 빨려 들어가지 않을까요? 이런 의문이 들죠. 그렇지 않고 또 다른 유기농 비료를 사용한다 하더라도 유기농 비료를 만드는 재료가 뭐겠습니까? 그게 여러 가지 음식물이라든가 축산 분뇨라든가 아니면은 또 나무를 분쇄해 가지고 한다면은 여러 가지 생활 자재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뭐냐? 중금속이 섞일 수 있다는 거죠. 중금속. 그리고 축산 분뇨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발효시켜 가지고 그렇게 섞이는 겁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만드는 또 유기농 비료는 세균이 감염돼 있을 수 있다. 충분하게 발효시키고 섞여야 되지만은 급하게 생산하다 보면은 100% 썩히고 발효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것이 세균 감염이 될 수도 있고 아무튼 중금속이 함유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생활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라든가 자재 이런 걸 활용한다 보면은 그럴 수 있다 이거죠. 유기농 비료는 결국은 우리가 사용하는 나무라든가 이런 자재를 활용할 수도 있고 또 음식물 쓰레기 활용할 수도 있고 축산 분뇨 활용할 수도 있고 이런데 이 경우 관리를 철저히 하지 않으면 중금속이 함유되고 또는 항생제 같은 것도 거기 같이 포함될 수도 있고 여러 문제가 생긴다 이 말이에요. 세균도 있고 정말로 제대로 유기농 비료 만들려면은 아까 언급했듯이 산에서 나무를 자르고 가지치기 하고 이런 걸 갖다가 대량으로 톱밥을 만들고 이래 가지고 썩히고 발효시켜 가지고 비료로 만든다면 좋겠지요. 그런데 그렇게 다 해지겠습니까? 이래서 유기농 비료가 차치이다면 중금속 덩어리가 되는 아니면 친환경 이런 걸 찾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계란에서 보듯이 친환경 마크를 단 여러 곳에서 유해 물질이 나왔다 이거예요. 살충제 성분이. 그런데 처음에는 한두 군데 그러더니 조사를 해 감에 따라서 전국 곳곳에서 나오고 있네요. 전국 곳곳에서. 이제 여기에서 문제된 게 이제 피프로닐 이제 이것인데 여기다가 다시 에톡사졸 이거는 이제 식물성 살충제라 합니다. 이것이 또 검출되었다. 이제 대전 산란계 농장인데요. 그래 가지고 사람들이 지금 걱정이 많습니다. 계란 많이 들어가는 곳이 마요네즈라든가 빵이라든가 계란 여기저기 참 안 들어가는 곳이 없죠.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너나 할 것 없이 많이 그동안에 먹었다 봐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저렇게 약을 치고 뭐 하는 것도 일종의 유행이거든요. 그렇다 보면은 어느 한 곳에서 쳐서 효과를 봤다 하면 이곳저곳 또 치게 돼 있거든요. 이제 조사해 보면 얼마나 많은 곳에서 그렇게 했는지 이제 나오긴 나오겠습니다만은 또 그러다 보니까 이 유기농 이거 믿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비료 이거 들어봤습니까? 유박비료. 유박비료를 이제 설명하기 전에 유기농 농법에서 어떻게 해야 유기농이 되는가 이 상식이 있습니다. 원래 유기농을 제대로 하려면 산에서 퇴비를 비워다가 그 퇴비를 충분하게 썩혀 가지고 1년 2년 계속 3년까지 토심을 돋구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 유용한 그런 미생물도 많이 번식하죠. 땅이 숨을 쉰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배추라든가 이런 걸 심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 배추가 굉장히 싱싱하고 푸르고 달콤합니다. 먹어보면 쓴맛이 없고 달콤해요. 그리고 병이 안 듭니다. 그렇게 땅 토심이 좋으면은 이 식물은 병이 없어요. 저항력이 강해지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 자꾸 비료를 써가지고 땅 토심이 나빠진단 말이에요. 특히나 연작을 계속 하게 되면은 영양이 제대로 없으니까 거기에서 재배한 식물들은 병이 듭니다. 그럼 병이 들면은 또 뭐를 해야 되겠습니까? 농약을 쳐야죠. 그래서 농약이 자꾸 진한 농약을 칠 수밖에 없다. 토심이 나쁘니까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유기농을 하려면 정말 노력과 힘이 들어요. 나쁘니까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유기농을 하려면 정말 노력과 힘이 들어요. 퇴비 비어다 썩혀가지고 그걸로 땅 토심을 증가시켜야 되니까 그게 얼마나 힘듭니까? 자, 그런데 지금 누가 퇴비를 비어다 그렇게 할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산에 나무를 줄기 같은 거 많죠. 그런 거 갖다가 전부 분쇄해 가지고 톱밥을 만들어 가지고 썩혀 가지고 토심을 높이든지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사람이 누가 있냐 이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편리하게 하는 것이 유기농 비료 해가지고 나오는 게 있죠. 그 중에 이제 유박비료라는 게 있습니다. 유박비료. 유박비료는 피마자, 참깨, 들깨 이런 기름을 짜거나 찌꺼기로 가지고 비료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게 싸다고 그래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특히 문제된 게 피마자 아주까리입니다. 피마자 유박비료. 이건 맹독 물질인 리신이 들어있다고 그럽니다. 이 리신 이게 치명적이라죠. 그래서 이 유박 비료를 이제 사용하다 보면은 동물들이 그걸 주워 먹고 죽는다 이거예요. 그 유박 비료 먹으면 동물들이 죽어요. 그 안에 니신이 들어 있으니까 청산가리보다 더 위험하다는. 그런데 그런 것을 뿌려 가지고 유기농 농사를 짓는다. 글쎄 그 식물 속으로 빨려 들어가지 않을까요? 이런 의문이 들죠. 그렇지 않고 또 다른 유기농 비료를 사용한다 하더라도 유기농 비료를 만드는 재료가 뭐겠습니까? 그게 여러 가지 음식물이라든가 축산 분뇨라든가 아니면은 또 나무를 분쇄해 가지고 한다면은 여러 가지 생활 자재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뭐냐? 중금속이 섞일 수 있다는 거지요. 중금속. 그리고 축산 분뇨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발효시켜 가지고 그렇게 썩히는 겁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만드는 또 유기농 비료는 세균이 감염돼 있을 수 있다. 충분하게 발효시키고 썩혀야 되지만은 급하게 생산하다 보면은 100% 썩히고 발효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것이 세균 감염이 될 수도 있고 아무튼 중금속이 함유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생활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라든가 자재 이런 걸 활용한다 보면은 그럴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유기농 비료는 결국은 우리가 사용하는 나무라든가 이런 자재를 활용할 수도 있고 또 음식물 쓰레기 활용할 수도 있고 축산 분뇨 활용할 수도 있고 이런데 이 경우 관리를 철저히 하지 않으면 중금속이 함유